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러브콜을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무슨 폭로가 나왔습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대변인이죠. 지금 네. 대변인이 친윤들이 그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하자. 이거는 후보는 김문수가 나가고 그 다음에 네가 당권을 줄게. 이런 이제 제안이 온다는 거고 제가 이제 저녁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쪽 소식에 굉장히 밝은 장성철 소장이 여러 명한테 전화를 해봤나 보더라고요. 누가 도대체 누구냐 그 전화를 한 친윤이. 근데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이름을 다 말해줄 수 없다 이럴 정도고 본인의 이제 취재로는 한 7, 8명 이상이 그런 이제 맥락의 얘기를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친윤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고 이미 선거 이후에 당권 문제. 그러니까 지금 김대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와이까지 가갖고 예, 청준표로 잠깐 바꿨던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온 이유도 그런 포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 이후에 당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선거에 관심이 이거를 없어요, 둘러싼 굉장히 이런 암흑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폭로의 본질이죠. 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하자면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다. 이들이 하는 말은 이거다.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이런 식의 제안을 했고 그 전제 조건으로는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를 가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거 명백한 후보 매수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준석이가 어떻게 해서 쫓겨나게 됐는지 과정을 우리 생생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맞지 않는 그런 트러블 때문에 친윤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다 했다고 저 보거든요. 사실은 이 모든 이준석의 문제의 시발점이 소위 성매매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공적인 그런 공격들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윤계들이 뒤에서 그거를 어떻게 또 찾아내가지고 이준석이를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윤리까지 회부해가지고 완전히 쫓겨내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이제 와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다급하게 되니까 자기들 손으로 직접 몰아냈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를 다시 불러들인다?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부정에 불과한 이제 코미디 같은 행태를 또 지금 구태의연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정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동훈 대변인이 이제 저렇게 말을 한 것은 이준석 후보의 결국은 지금 10% 득표율 이게 사실은 개혁신당에서는 사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전이 안 됐을 경우에 고스란히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것은 이동훈 대변인이 표현한 것은 당권 결국 국민의힘은 이제 당권에 매달려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발언이다 생각하고 본인의 선거에 이준석의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자기들의 지금 입장을 낼 걸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한테는 절대 당권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뻔한 것이고 이준석도 자기가 단일화한다 해서 지금 친윤 세력이 잡고 있는 당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가? 자기도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그걸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훈 수석 대변인인가요? 네. 그게 나온 것 여기서 같습니다. 새삼 드러난 진실은 윤석열이 이준석보다 한동훈 더 싫어한다. 한동훈은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네. 싫어하는 정말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집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이건 좀 더 깊이 봐야 될 문제도 있는 것이요. 이 친윤계 인사들이 제안했다.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친윤계가 제안했다라는 거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옹립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기회주의자들 아니에요. 될 것 같은 놈이 있으면은 뭐 누가 됐든 똥개라도 세운다.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선거 대패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건 누구라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대패하면은 김문수를 위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선거 이후에 당권을 잡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김재원이나 뭐 차명진 이런 사람들. 근데 너희들 대패하면 책임론 후보 책임론이야. 그렇지, 후보 책임론. 우린 열심히 했는데 네가 못해서 진 거야라고 해서 싹 다 쓸어버리고 다시 친윤들이 당권을 잡으면 아이콘이 필요한데 그때는 좀 사람들에게 그래도 뭐라 그럴까 새로운 사람 신선한 사람 세워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을 다시 태어났어요. 당명도 막 바꾸고
그럴 수 있는 제일 좋은 아이콘이 누굴까? 이준석 괜찮은데. 그럼 뭐 옛날에 우리가 이준석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그건 뭐 옛날 일이고 우리한테 도움만 된다면야 이런 제안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데 국민 밉상으로 이미 지금 낙인 찍혔잖아요. 비호감도가 거의 너무 80%예요. 높아요. 80%. 예. 그러니까 보수안에서도 예. 높죠.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은 정말 이상해요. 본인들이 어차피 이 선거 끝나고 나면은 당권을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기의 경쟁자들을 계속 데리고 와요. 홍준표 씨 같은 경우도 하와이 갔는데 굳이 가서 데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러면 홍준표 씨도 신나가지고 나중엔 나 당권 잡으러 돌아갈래. 사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도 이준석 후보 데려와서 그러면 또 당권 주겠다고? 그럼 한동훈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인의 입지만 점점 좁혀지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하와이에 간 분들이 네. 김문수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차기 당권 탐색위원회 이런 분들이에요. 민수 진짜 행복하대요 지금. 네. 선거운동 하라고 안 그래서 너무 좋아 네. 죽겠고. 설레. 막 자기는 하와이 놀러 가서 얼마나 좋은지 근데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 후보의 반응은 나는 안 간다. 그 악마의 섬을 탈출한 아, 빠삐용이다. 그 악마의 섬이 뭐겠습니까? 바로 국힘당이거든요. 그렇죠. 아유, 그분 자기는 얘기는- 악마의 섬을 탈출해가지고 지금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네. 반응만 지금 그분 얘기는 얻어냈는데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또 이 말했다가 그렇죠. 맨날 말이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아니, 분이에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죠.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예. 그 두 가지만 이 개혁신당 쪽 그 후보 단일화를 추구하는 국힘 그 사람들에게 일단 이준석의 머릿속에는 이준석으로 단일화되는 그림만 있다. 국민으로 단일화해도 안 한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선거비 보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 안 되면 이제 다 날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 파산하면 됩니다. 어차피 유지될 땅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대선 후에는 그렇군요. 국힘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망해도 돼요. 그 당은 자기는 껍데기만. 중요한데요. 네. 캐치프라이즈 자체가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의 미래가 이거 다 망할 거야. 저기 다 망해. 안 봐도 알지. 그리고 자기가 미래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가 될 때는 어차피 본진을 허물고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근데 본인이 어쨌든 지금 8에서 한 12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가 내가 고정 지지율을 갖고 있고 그거는 기존의 국민의힘엔 없던 지지율이야. 근데 나는 이만큼이 갖고 있어. 근데 저는 40대 정치인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10%가 안 나오더라도 그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 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지분은 된다라고 보고 네. 그거를 이준석 의원이 고작 그 당권 그거는 전국 단위 선거 안 나갈 때도 잡아본 건데 그리고 자기가 보면 선거 끝나면 당권 잡을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저는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또 열심히 본인의 할 일을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회동 단일화 뭐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만 보겠습니다. 요즘 뭐 워낙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 하면 연관 검색어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그냥 오늘은 예. 이제 제 지금까지 예. 뭐 경험 같은 예. 내용들 예. 좀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예.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정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 볼 때마다 너무 짠해요 이제. 예, 솔직히. 발음이 지금 네. 계속해서 부정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건강이 안 좀, 좋은가요? 건강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이 있지 않는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마라톤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을 예. 정말 챙기시는 마라톤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분은 맨날 단일화만 하러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고. 이준석이 말하는 단일화 부세 아닙니까? 단일화 부세. 정치 인생 자체가 단일화 부세 아닙니까? 근데 요 태도는 네.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문수가 만나자고 해도 그러면 나 유세중이니까 3시 40분까지 어디 대학교 앞으로 와 이래도 지금 김문수가 올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를 김준석 후보 몸값이 지금 그 정도라고요. 근데 안철수랑 만나서 무슨 단일화 얘기를 합니까? 그냥 저 태도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태도 보세요. 여기가 아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고 이준석은 커피 따고 이런 태도인데 아니 원래 게다가 둘이 원래 사이 되게 나쁘지 않아요? 엄청 아프죠. 아니 옛날에 노원에서 붙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 서사는 이루 말할 수 없어. 한국 정치사에서 제일 앙숙 베스트 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그리고 이준석은 예전에
정신이 아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안철수한테. 맞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앉아가지고 허허거리면서 얘기한다는 거 이 그림 자체가 보자마자 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준석의 체급을 보여주는 이제 안철수 정도는 이준석이 아래 체급이에요. 웬일에 아니 근데 화면도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네. 좀 너무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건강이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준석 후보를 저렇게 띄워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매우 이상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림이 나와야 막 간절하게 예전에 막 정몽준 단일화 뭐 그런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야 단일화 될까 말까 막 기대하고 지난 대선에 안철수 윤석열 뭐 그런 그림이 나올 텐데 하나도 긴장감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래.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